오늘은 2021년 서울시 공무원 회로이론 7급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정연파 인력 전압 VI, V0가 있을 때 전달 함수를 구하시오. 입력이 여기 있고 출력이 여기 있으니까 전체 임피던스 구해서, 그러니까 오메가 L 플러스 R과 C의 병렬 임피던스 중에서 R과 C와 병렬 임피던스를 분자에 올려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오메가는 오메가이고 L은 1이니까 1 플러스 R과 C의 병렬을 구해보시면은 R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J, 여기 J 붙여주시고, 오메가는 오메가이고 C는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 분의 2개 곱하는 거니까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J가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J 분의 마이너스 J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오메가 마이너스 J 분의 마이너스 J 분의 그대로 오메가 마이너스 J 분의 마이너스 J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오메가 마이너스 J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J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J 분의 마이너스 J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았을 때 분자가 모두 1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J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니까 1이 될 것이고, 분모는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곱하면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였을 때 1번이 나오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회로의 출력 전압 V0가 위상이 45도이기 위한 인덕턴스의 값, 그리고 진폭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입력 전압의 위상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8ohm이 있을 때 인덕턴스의 임피던스가 얼마가 돼야지 45도가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 L과 8ohm이 같아지면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전압에서 오메가 T에서 오메가가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메가에 4를 넣어주시면 L 값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폭을 구해주면 되는데 5만큼이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입력 전압이고 루트 2분의 5만큼이 여기 저항 성분에 걸릴 것이고, 여기 리액턴스에 걸리는 루트 2분의 5만큼이 여기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V0의 진폭은 리액턴스에 걸리는 전압 크기 루트 2분의 5가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회로가 정상 상태일 때 인덕터에 저장이 되는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2분의 1 Li 제곱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L에 1을 넣어서 I 제곱을 구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전류가 루트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면 정상 상태이고 지금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락된 상태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이쪽에는 저항 성분이 있는데 가지 않겠죠. 모두 다 L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단락된 부분으로 전부 지나갈 것입니다. 즉 이 회로에서 저항 성분은 6ohm만 있기 때문에 V는 IR을 이용할 때 V가 12V이고 R이 6ohm이기 때문에 전류는 2A가 이쪽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제곱해서 4가 나오는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회로에서 전류 I가 있을 때 이것이 4A가 되기 위한 저항의 R값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델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Y로 바꾸어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5ohm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 요금은 y로 바꾸었을 때 2옴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2옴이 있고 이렇게 2, 이렇게 2. 똑같이 3옴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R은 3분의 1 했을 때 쓰기 귀찮으니까 이것을 제가 X로 치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X 쭉 와서 X 쭉 와서 X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부분이 4A가 된다. 10V일 때 그럼 10V와 이쪽이 병렬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으로는 2A가 들어갈 것이고 전체 저항이 문제에서 2.5가 되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쪽 뒷부분에 저항이 5가 된다면 5와 5가 병렬 연결이 되면 저항이 2.5가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2옴이 있는 것이고 계산해 보시면 2가 있고 더하기 지금 2x와 5x가 병렬입니다. 그러면 2x 그리고 5x가 병렬인 것 플러스 x를 했을 때 이것이 5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고 2하고 5하고 지워서 3 마이너스 x는 이거 병렬 계산하는 거니까 더해줍니다. 7 플러스 2x분의 곱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이제 분모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1 이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 이렇게 넘기면 3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11 이꼴 0이 됩니다. x.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이 있고 1, 1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은 x 마이너스 1 그리고 3x 플러스 1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항 성분에서 저항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x는 1이 될 것이고 x에 1을 넣으면 r은 3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각 주파수 오메가가 1rads/s일 때 보기에 회로의 등가 임피던스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것을 계산해서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 같아지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과 플러스 j 이것이 지금 병렬 연결인 상태이고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직렬이니까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식에 분모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리화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j를 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j 플러스 j 플러스 1 분의 j 플러스 1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럼 분모의 j끼리 없어지고 2분의 j, 2분의 j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j가 되니까 j끼리 뭉쳐서 마이너스 2분의 j가 되겠다. 그럼 2분의 1이 실수부이기 때문에 0.5옴이 저항이 있을 것이고 앞에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직렬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2페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종속 전류원을 포함하는 투포트 회로망에서 Z11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Z11이니까 V1 이꼴 Z11 I1 더하기 Z12 I2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Z11을 구하기 위해서 I2가 0인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I2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KCL을 이용해서 I1과 Vx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를 생각해 보시면 I1이 있습니다. 즉 I1 더하기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를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0전이라고 생각한다면 0 마이너스 Vx의 전이차에서 5옴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 전류 생각해 보시면 전류원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8 Vx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0이다. 이것이 KCL. 5분의 1은 0.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0.2vx가 될 것이고 이것을 정리하게 된다면 I1이 그대로 vx가 된다라는 식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서 kvl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1이 있는데 이것은 I1이 여기서 전압 강화를 10만큼 10I1 그리고 여기서는 vx가 있으니까 그대로 vx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kvl. 우리가 알고 싶은 z11은 그대로 I1분의 v1이기 때문에 vx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같기 때문에 vx 자리에다가 그대로 I1을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에서 I1분의 V1을 하게 되면 11이 나오게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1차 코일 L1은 2헨리, 2차 코일 L2는 4헨리이다. 상호 인덕턴스는 2헨리이고 보기와 같은 회로를 구성했다. 이렇게 됐을 때 출력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L3는 5헨리이네요. 지금 문제에서 변압기이고 가동 상태에서 권선이라고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이 있는 것이고 가동이니까 여기 2-2가 되고 이렇게 2가 있고 이렇게 4-2가 있고 여기는 5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 빼기 2는 0이니까 이 부분이 지워질 것이고 이렇게 된다.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전화번이 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 7이 다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7 전화번이 2하고 5에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2대5로 나누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즉 출력 전압에 5만큼 걸리는 것이니까 다른 위상 계산 없이 5 코사인 t에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Li 제곱을 사용하면 되겠죠. 전압은 10A니까 100을 넣어서 5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 점이 있고 나갈 때 점이 있으니까 차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 플러스 20 마이너스 이 상호 인덕턴스인데 지금 결합계수가 0.5니까 m을 계산해 보시면 0.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0이니까 100이 되겠네요. 그럼 10으로 나오면서 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라고 보시면 결합 인덕터는 15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리헨리가 되겠죠. 그럼 L에다가 15를 곱해줍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이 부분이 750이 되는 거니까 0.75에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임피던스 정합 조건의 RL 값과 그때의 최대 전력 와트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떠한 회로에서 R 값이 있고 여기서 대문자 R 값이 있을 때 최대 전력을 구하기 위한 대문자 R 값은 R과 같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어떠한 리액턴스 값이 추가된다. 이러한 값이 있다면 이 저항 성분만으로는 리액턴스, 허수부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R 값의 크기가 전체 임피던스의 크기와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크기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권수비를 볼 때 N2분의 N1을 하시면 2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루트 Z2분의 Z1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해 보시면 여기에 16 그리고 플러스 J8 연결하는데 제곱을 할 것이니까 4 곱하기 5에서 마이너스 J20이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R 값이 있는데 이것도 4를 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산해서 16 마이너스 J 12가 되겠죠. 이것의 크기 이꼴을 같다 4R과 크기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이기 때문에 4로 약분을 해보시면 R 크기는 같다 4-J 3의 크기와 같다입니다. 바로 5가 보이기 때문에 3번 아니면 4번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묻는 최대 전력은 이쪽으로 지나가는 전류 제곱 R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래 크기는 우리가 5라고 방금 구했습니다. 전류만 구하면 되겠죠. 전체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래 아까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20. 전체 임피던스는 36 마이너스 J 12가 됩니다. 12로 끄집어내면 3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이 임피던스의 크기만 확인해 보시면은 크기가 12 그리고 이거는 루트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2 루트 10입니다. 문제에서의 전압의 크기 120이 있습니다. 전압의 크기 이꼴 120입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루트 1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전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시면 이것이 10, 이것이 나오는 것이고 20과 곱했을 때 20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이 회로에서 전달 함수를 묻고 있습니다. 딱 봐도 그냥 계산 문제네요. 선택지에 S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SC분의 1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전압이 같기 때문에 0으로 두고 이 부분 A라고 생각해서 KCL을 해봅니다. 들어가는 전류 V in 마이너스 0을 SC 1분의 1로 나눈 것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있겠죠. V 0 마이너스 0 이것을 R2 플러스 SC 2분의 1로 나눈 것 더하기 마찬가지로 V0를 R1으로 나눈 것이 있겠습니다. 이 식은 이제 VI와 V0로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해도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0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분모도 올려주겠습니다. VI SC1 더하기 V0는 R을 못 올리네요. R2 더하기 분모 분자에 SC2를 곱해주겠습니다. SC2 1 더하기 R1분의 V0는 0이다. VI를 넘겨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0로 묶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VI를 넘기는 것이니까 VI를 분모로 넘겼다. 이 뭉탱이만 넘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뭉탱이를 넘기기 전에 통분을 먼저 합니다. R1과 이 녀석들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R1을 곱해주고 여기는 SC2, R2 플러스 1이 됐다. 위에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VI분의 V0는 마이너스 R1 SC2 플러스 SC2 R2 플러스 1 분의 R1 SC1 지금 다 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C2 R2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택지를 봤을 때 여기 항이 3개인데 항이 2개, 2개는 없어지고 지금 R1, R2가 이렇게 더해져 있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만들려면은 SC2를 묶어서 SC2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2, 2, 2, 2, 1, 1, 1, 1 마이너스까지 전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11번 문제. 평형 3상 YY 회로에서 부하에서 소모되는 전체 평균 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부하는 60도의 위상을 갖는 어떤 임피던스가 존재하고 있고 평형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구해서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전체식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문제에서 와트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해주겠습니다. 3 곱하기 전압의 크기는 200이니까 200이 될 것이고 곱하기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50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부하의 각도가 60이니까 코사인 60도를 해보시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4가 나오고 약분하면 2가 나옵니다. 400 곱하기 3이니까 1200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스위치는 T가 0일 때 A에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고 T가 0에서 스위치가 A에서 B로 이동한 경우 T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B일 때 임계 감쇄가 되기 위한 저항 R1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6V에서 12V로 바꾸긴 했는데 임계 감쇄라는 것은
이제 소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전압원 전류원과는 크게 관련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넣어둔 것 같습니다. 일단 식을 세워보면 이 부분에서 KCl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들어간 전류 IT가 있습니다. 들어간 전류 IT가 있고 마이너스 올라가는 전류인데 여기 영전이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VT 이것을 지금 C에 걸리는 전압이 VT인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C DT분의 DV가 되겠습니다. 일로 올라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R2분의 VT가 되겠습니다. 이꼬르 0. 문제에서 C가 1이고 R이 1이라고 했으니까 R2가 1이고 C도 1입니다. 식을 넘겨서 같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식이 되겠고 이제 12V 전압원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KVL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12 이꼴 여기에 걸린 전압 지금 IT가 지나갈 때 걸리는 전압이니까 L DT분의 DI T 더하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R1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 IT 곱하기 R1 더하기 이 부분의 전압은 VT이기 때문에 VT라고 써주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전압 VT에 대한 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IT를 제거하는 쪽으로 연립을 할 것입니다. 이제 12V를 지우기 위해서 이 식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0 이꼴 L도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생략해서 DT 제곱분의 D제곱 IT 더하기 DT분의 DIT 곱하기 R1 플러스 DT분의 DVT가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IT를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한 번 미분하면 DT분의 DIT는 DT 제곱분의 DVT 플러스 DT분의 DVT가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 DT 제곱분의 D제곱 IT는 DT 3승분의 D 3승 VT 플러스 DT 제곱분의 D 제곱 VT가 됩니다. 이것이 0이니까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이걸 대입하면 DT 3승분의 D 3승 VT 이렇게 대입하면 귀찮으니까 제가 이것을 S의 3승이라고 하고 대입하겠습니다. S의 3승 플러스 S제곱 플러스 DT분의 DIT는 R1이 곱해져 있으니까 R1 곱하기 이 부분은 S제곱 플러스 S가 되는 거니까 S제곱 플러스 S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S는 0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S의 3승 플러스 S제곱은 묶었을 때 R1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S로 묶게 되면 R1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꼬르 0. 그리고 이 식에서 S로 나누었을 때 하나씩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임계 감쇄가 되기 위한 R1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곱, 여기는 1승. 댐핑 레이쇼 Z라는 값이 이제 2 곱하기 루트 상수 부분이니까 R1 더하기 1분의 A1 부분은 여기입니다. R1 더하기 1이 되면은 임계 감쇄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R1 더하기 1은 2 루트 R1 더하기 1인데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4가 되는 것이고 전개를 해보시면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1 이꼴 4R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1,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R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므로 3이 돼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RL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줄 것이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럼 이 RL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사옴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5 플러스 3옴과 4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RL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내부 회로에 저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저항값과 같아지면 최대 전력이 RL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5와 3을 더하면 8이 되는 것이고 4와 병렬 연결을 해서 정을 구하면 4로 묶어냈을 때 1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3분의 8이 나와서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기의 회로에서 1옴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V0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뭐 전류가 가거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회로에서만 보았을 때 EVX라는 전류원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1옴에 걸리는 전압 EVX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V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VX만 구해서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VX는 왼쪽에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원이 있고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긴 3옴이고 여긴 6옴입니다. 그럼 1대2의 저항 비를 갖고 있으니까 전류 B는 2대1인데 딱 3옴이니까 2A, 1A가 지나가겠네요. 이쪽으로 1A가 지나갈 때 4옴에 걸리는 전압 4V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와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를 포함한 보기 회로에서 V0를 묻고 있습니다. 연산 증폭기 문제는 맨날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0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부분에 전위가 같다. V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KCl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있다. VI-V를 1옴으로 나눈 것 전류가 있을 것이고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 0 V를 이제 리액턴스로 나눕니다. J 오메가 C분의 1. 근데 문제에서 C가 1이니까 C를 지워줄 거고 오메가 T 부분에 오메가가 1이니까 오메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J를 올려주겠습니다. 마이너스 J V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를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V0 마이너스 V를 1옴으로 나눈 것이 0이 되는 것이 KCl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주시면 V0 넘어가면서 2V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KCl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전류가 있다. 0 마이너스 V를 1옴으로 나눈 것 더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있다. V0 마이너스 V를 1옴으로 나눈 것이 0이다. 이 식을 정리해 보시면 V0는 2V가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V0를 물어봤으니까 V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V에다가 V0를 대입합니다. V0 이꼴 V0 플러스 V에다가 2분의 V0를 넣어주겠습니다. VI V0 없어지면서 VI 이꼴 J 2분의 V0가 되고 문제에서 V0를 물어봤으니까 V0로 정리하면 2를 넘겨주고 J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VI가 코사인 T라고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T를 90도 느리게 해서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6번 문제. 보기 회로에서 컵페이스터에 걸린 전압 VC가 있는데 VC의 초기값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최종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 전압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10만큼 오다가 t가 0초일 때 5만큼의 유닛 스텝 펑션 계단 함수가 추가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값은 10이 되고 최종 값은 15가 되는 것이 뻔하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낸 의도가 잘 모르겠네요.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회로에서 전압 VT를 묻고 있습니다. 1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제 S 평면에서 볼 것인데 이 전류원은 S 플러스 2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전류이고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옴에 걸리는 전압이 VT라는 것은 이것이고 여기 흐르는 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류를 VT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S 평면이니까 VS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더하기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낼 것인데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임피던스는 S분의 1 플러스 2로 나타낼 것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낼 것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옴에 걸리는 전압인 VT가 있을 것이고 더하기 이 전류 I가 이 헬리에 지나가면서 이 S에 지나가면서 생기는 전압이 있을 것입니다. 즉, 이 SVS 더하기 VS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분모 분자에 S를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제곱 S 위식을 SVS로 묶어보면 2 플러스 2S 플러스 1 그리고 1 플러스 2S가 돼서 이 부분이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S 플러스 2분의 1 꼴 VS 더하기 SVS가 된다. VS로 묶으면 S 플러스 1이 남습니다. VS로 정리해보시면 S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가 되고 부분분수로 쪼개게 되면 S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선택지에서는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0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로 바꾸어주면 정답이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번 문제 전압 V에서 값을 묻고 있습니다. V는 3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KCL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전류가 15A가 있다. 더하기 나가는 전류가 3IX가 있다. 더하기 나가는 전류가 지금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V만큼 있다. 지금 나가는 전류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IX만큼이 있다. 이것이 0이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정리한 값을 2IX 플러스 15는 3분의 V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KVL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IX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 플러스 지금 IX 지나가는데 여기 마이너스 15가 생기는 거니까 IX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이꼴은 0. 이 식도 정리하면 3IX 마이너스 V는 1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V를 묻고 있기 때문에 IX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식에서 3을 곱하면 6IX 넘기면서 마이너스 45 더하기 V 아래식에다는 2를 곱해서 6IX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넘기면서 2를 곱하는 거니까 2V 더하기 30이 됩니다. 6IX와 6IX가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V를 대입하겠습니다. V가 없어지면서 V는 마이너스 75가 되면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이러한 상수함수, 이러한 ft가 있다. ft가 2라면 0보다 작을 때 존재하지 않으니까 ut가 되겠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의 1만큼 그래프를 깎으면 ft는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즉 ft에서 크기가 1이고 ut인데 마이너스 1만큼 시간 지연을 해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지연에 의해서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2의 마이너스 s가 됩니다. 이만큼을 빼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면 이만큼이 없어져서 보기와 같은 시간 함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ft를 쓴다면은 이 ut 마이너스 ut-1 여기서 한 번 더 뺀다 ut-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fs라고 생각하시면 s분의 1로 통분이 되는 것이고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s가 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12번 문제는 제가 책에서 본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관계 시계에다 대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주파수가 지금 1000입니다. 1000 같다 2파이 C인데 문제에서 C를 4파이분의 1로 주었습니다. 4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인데 파이파이 지워지면서 2가 올라갑니다. 10의 6승도 올려주겠습니다.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이 부분은 루트가 됩니다. R3는 이 부분에 위치한 것이니까 8R을 넣어줍니다. 8R분의 1 곱하기 R1, R2를 곱하는 것인데 여기서 R1, R2가 문제에서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R 제곱이 되고 더하기니까 이 R이 됩니다. 가로 닫고 이제 R이 하나씩 없어지고 2랑 8이 약분되면서 4분의 1이 됩니다. 루트를 벗기면서 2R로 나갈 수 있습니다. 2R분의 1 2가 약분이 되면서 없어지고 10의 3승 10의 3승을 없애주면 R은 이제 10의 3승이 되면서 1km에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서울시 공무원 회로이론 7급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